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AI 공포로 하락하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미국은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AI가 결국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를 좀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쟁 우려로 좀 폭락을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AI에 대한 투자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살려놨고, 그 분위기가 사실 오늘도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오늘 오라클이 9% 이상 급등을 했는데, 고점 대비 한 절반 이상 이제 빠졌던 기업인데, 한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가 오라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또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슈를 좀 잠재우는 듯한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좀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우지수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5만 달러라는 역사적 그 고점을 좀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5만 포인트 이상에서 좀 안착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뉴욕 연준의 1월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즉 이제 1년 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냐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1%로 나왔거든요. 근데 12월 대비해서 한 0.3%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려가 좀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향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선물 가격도 좀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7만 달러 내에서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좀 안정된 모습을 오늘은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 낙관론과 비관론에 따라서 기술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의 주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라클이 9% 이상 좀 올라줬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3% 이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입니다. 이제 오라클의 급등이 사실 오늘 이제 미국 기술주를 한 번 더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A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오픈 AI가 이제 전략적 실수들을 바로 잡았고, 챗 GPT와 이제 핵심적인 자기네 그 AI 모델에 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이 보고서를 썼는데,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이 챗GPT의 오픈 AI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좀 많이 흔들렸죠,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이제 서비스에 좀 이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좀 바로 잡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오라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오라클이 좀 살아나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대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엔비디아도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도 2.5% 올랐고, AMD 브로드컴도 좀 올랐는데, 다만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회사죠. 그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은 오늘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이크론의 그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에는 탑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왔더라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70%를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30%를 가져가고, 마이크론은 아마 들어가기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먼데이닷컴이라는 회사가 오늘 근데 좀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20%나 폭락을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기대치 못 미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 업무 관리 플랫폼 하는 그 사스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오라클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반등한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부 이런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고용 보고서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카콜라와 포드 자동차가 곧 실적을 발표하고요. 1월 고용 보고서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두 개가 있죠. 고용 보고서랑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상당히 예전에 이제 셧다운 때문에 좀 뭐 지연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좀 신뢰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완전한 좀 보고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장에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고용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간 고용 부문이 좀 이렇게 고용자 수가 증가세가 크게 좀 둔화됐기 때문에 1월 이번에 고용 증가는 5만 5천 명이 좀 그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고용이 좀 낮아지게 되면 또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커지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는 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이게 지난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랠리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좀 그러니까 이번 예상은 한 2.5% 정도 상승을 예상하는데 이거보다 좀 낮거나 뭐 여기에 부합만 해준다면 또 이런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이제 큰 것들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좀 증시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와 주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